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3억 돌파하며 신고가 속출한 이유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 급증. 올해 1에서 7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8,0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습니다. 특히 3.3평방미터, 약 1평, 당평균 매매가는 8월 기준 3,936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요 증가와 외국인 투자 영향. 아파트 대비 규제가 덜하고 외국인 투자도 활발해졌습니다. 강남, 서초, 마포 등 인기 지역에서는 상업용 오피스텔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회피와 투자 유의점. 정부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거나 임대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기존 아파트 규제를 피한 투자처로 오피스텔이 재조명되면서 매매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임대 수익률 저하와 공급 리스크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혜택 믿고 등록했는데 임대사업자에게 날아든 수천만 원 세금 폭탄. 2021에서 2022년 임대사업자 대상 종부세 경정 고지. 최근 국세청이 2021년과 2022년 종합부동산세 경정, 수정, 고지서를 발송하며 일부 임대사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는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혜택이 소급 취소되며 발생한 일입니다. 정부 정책 변경과 혼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하며 종부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2020년 이후 혜택 조건이 강화되거나 폐지됐습니다. 특히 단기 임대나 비아파트 주택의 경우 혜택 적용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납세자 반발과 제도 혼선 지적. 납세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단하여 세무당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등록 말소 여부에 따라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해명했지만 변화가 너무 작고 복잡해 일반 납세자가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의 세제 정책이 단기간에 변화하면서 일선 임대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제도 변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어디 넣을지 미리 공개하라. 조합 정부 충돌 왜 계속되나? 정부, 임대주택 위치 사전 공개 추진. 앞으로는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 위치를 정하기 전에 공개 추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과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조합과의 갈등 심화 우려. 서울을 중심으로 조합들이 임대주택 위치를 중심부나 고급동에 배치하는 것을 꺼리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강남구 대치동, DH 에델루체, 압구정 3구역 등에서 공공임대 배치 문제로 조합 정부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소셜믹스, 현실화 어려움. 정부는 소셜믹스 원칙을 강화하고 있지만 조합은 사업성 저하 및 분양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임대주택이 위치한 동에 따라 시세나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핵심 포인트는 정부가 공공성을 강조하며 임대주택 위치 사전 공개를 법제화하려는 반면 조합은 사업성 악화와 갈등 확산을 우려하며 이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양측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재건축 사업에서 지연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작지만 빠르게 짓는다.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으로 8,000 가구 푼다.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3년간 8,000 가구 공급 계획 발표. 서울시는 2028년 5월까지 제2,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60곳에서 약 8,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지 30곳과 신규 사업지 30곳을 포함하여 공공지원과 함께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제2종 지역 200%, 250%, 제3종 지역 250%, 300%로 상향. 이 같은 조치는 소규모 재건축이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확대.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초기 조사부터 주민 동의까지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국토부의 저리대출 상품 마련과 함께 재건축 이익 환수, 적용 제외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규모 개발보다 빠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서울시의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소외되던 낡은 소형 단지들도 활발한 정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 40%로 10년 거주 가능. 청년, 신혼부부의 매입 임대 3,500 가구 공급. 전국 16개 시, 도에서 총 3,503 가구 모집. 청년 1,112 가구, 신혼, 신생아 가정 2,391 가구가 대상입니다. 입주는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LH, SH공사가 공급을 맡습니다. 임대료 시세 40에서 50%, 최대 10년 거주 가능. 청년은 무주택 미혼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40에서 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공급 대상도 포함됩니다. 유형별 임대료 차등 적용. 유형, 시세 3,040%, 유형, 시세 7,080%. 소득 기준과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며 청년은 대부분 유형, 신혼부부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짐.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등 도심 내 좋은 입지에 공급된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뻥튀기, 계약 강요. 252개 조합서 무더기 위반 적발.
252개 조합서 641건 위법 행위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점검한 결과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행위 등이 적발됐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 요구, 조합원에게 불리한 환불 불가 약정서 사용. 시공사에만 법률 분쟁 관할권을 부여하거나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계약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8개 조합 모두 업무대행 계약서에 위법 소지가 있었으며 공정위 조사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형사고발 및 제도 개선 추진. 위법 사례 중 70건은 형사고발 대상으로 업무대행 자격 위반, 과도한 수익 요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연내 지역주택조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하던 구조에서 조합원 모집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불공정 계약을 유도한 점입니다. 이번 대대적인 조사로 인해 향후 지역주택조합제도 전반에 걸친 신뢰 회복과 구조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 기회 커진다. 마곡, 과천, 판교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 가구 공급.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확대. 서울 마곡, 남양주, 구리, 김포, 과천, 판교 등에서 공공택지 5만 가구 공급 계획이 추진됩니다. 이 중 내년 공급 예정인 3기 신도시 물량만 약 2만 7천 가구에 달합니다. LH가 자체적으로 착수 가능한 사업지 6곳도 올해 안에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 우선 제공. 공공택지 물량은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개편됩니다. LH 분양주택 중 30% 이상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공급될 전망입니다. 9.7 부동산 공급 대책 핵심 요약. LH가 착수한 사업지 6곳. LH가 매입한 사업지 15.4만 평방미터. 도시재생 주택 공급 후보지 발굴 4.6만 평방미터.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3곳. 민간재 건축 인센티브 확대. 공공분양 사전청약제도 개선.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 개편 등 포함. 특히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청약에서 밀려났던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실제로 접근 가능한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전청약제 개선도 함께 이뤄지면서 더 현실적이고 빠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땅값 더 줘. 3기 신도시 보상 난항에 공급 차질 우려. 보상 미착수 토지 2,500만 평방미터, 사업 지연 우려. 3기 신도시 7곳 중 광명시 의왕군 포안산, 화성봉담, 화성동탄 등 4곳은 아직 보상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땅만 2,500만 평방미터, 약 750만 평에 달합니다. 보상에만 최소 2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연 이유는 보상금 불만 및 소송. 지구 지정은 완료됐지만 일부 토지주가 보상금이 낮다며 수용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LH와의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소송을 통해 사업 일정 지연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상 속도 높이고 제도 정비 계획. 정부는 이번 9, 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강제 수용 요건 강화, 기획소송 방지, 택지 보상 단계 단축, 지자체 주민 간 협의 조율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연되는 토지 보상이 공공주택 공급 일정 전체를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땅값 더 달라는 요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성 수요와 비협조적인 지연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짓자 vs 따로 짓자.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방식 놓고 갈등 격화. 분당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추진 놓고 갈등. 경기 성남시 분당의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범지구 중 최대 규모 단지로 총 5개 단지, 금호 1, 3단지, 한양 1, 2단지, 청구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통합 재건축과 개별 재건축 방식을 두고 주민들 간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 vs 개별 재건축 장단점. 통합 재건축, 용적률 확보에 유리하고 공공지원 혜택 및 개발 이익의 재분배 가능성이 큼. 개별 재건축, 기존 단지의 위치와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분양 우선권 확보에 유리. 통합 시 공공성은 높지만 갈등 조정 비용과 시간 소요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30년 입주 목표에 차질 우려.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방식 선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기 시범지구 5곳 중 사업 첫 단추를 꿰은 곳은 아직 없음. 정부, 갈등 관리 방안 마련할 것. 국토교통부는 갈등 중재 방안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정비, 모범 사례 발굴 및 제도적 지원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통합 재건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개별 이해관계 조율이 되지 않아 재건축 전체가 공회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1기 신도시 전체 재정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이 봉. 공사비 부풀리고 계약 강요한 지역주택조합 641건 적발. 전국 지역주택조합에서 641건 위법 적발, 70건 형사고발 예정.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52개 조합을 특별점검한 결과 641건이 위법 행위가 드러났으며 70건은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주된 문제는 공사비 과다 증액, 불공정 계약서 강요, 조합원 의결사항 미이행, 정보 비공개 등입니다. 공사비, 묻지마 증액, 사례 속출. 일부 시공사들이 5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를 대폭 올리고 그 계약을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공사비가 934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구조적 문제 지적.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지만 조합 운영이 불투명하고 시공사와의 권력 불균형으로 조합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건축 대비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부, 연내 제도 개선 착수 예고.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조합 설립, 운영 기준, 시공사 계약 체계, 정보 공개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역주택조합이 서민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과 시공사 중심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달 2만 가구 쏟아진다. 동작, 광명, 동네 대단지 청약 열기 후끈. 9월 전국 2만 797 가구 분양 예정. 9월 한 달간 총 62개 단지 2만 797 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지역 대단지 청약이 본격화됩니다. 주요 분양 단지 소개.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931 가구 분양, 지하 7층 지상 28층, 이수역 도보권 위치. 경기 광명, 광명자이더 샤포레나 총 1299 가구 대단지, 일반 분양 637 가구. 지하철 7호선 초역세권 입지. 부산 동래구, 동래 푸르지오와 시아드베르티움 1187 가구, 일반 분양 709 가구로 지역 내 주목받는 대단지. 인천 검단,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254 가구, 상업시설과 교육환경 우수. 충북 청주, 청주 동남 퍼스트자이 956 가구로 충북권역 최대 수준. 수요자 관심 높아진 배경. 금리 인하 기대감, 전세시장 불안, 입지 우수단지 공급 등이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분양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광명 등 교통 호재 있는 지역과 대단지 중심의 브랜드 아파트가 청약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회복세 속에 9월 분양시장이 빅매치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에게는 희소성 있는 인기 단지 청약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추진위와 약속했으니 조합도 따라야? 재개발 보상 약정의 법적 책임은? 재개발 추진위와의 사전 보상 약정이 논란의 시작. K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업용지를 재개발 추진위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현금 보상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조합 설립 후에도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합 설립 후 보상 의무 없다며 이행 거부. 조합은 추진위의 권한은 조합 설립 전까지만 유효하다며 해당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권한 범위를 넘는 내용이라는 판단하에 K씨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법원 판결 요지, 추진위의 약정은 무효.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체일 뿐 보상, 보전 등의 법적 권한은 없음. 따라서 조합은 K씨에게 현금 보상 책임이 없고 약정 이행 의무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 시사점, 조합과 추진위의 권한 구분 필요. 추진위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조합 설립 전 체결된 약정은 도시정비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추진위와 맺은 약속이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핵심 요약. 재개발 추진위가 토지 소유자와 맺은 현금 보상 약정은 조합 설립 후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조합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위 단계에서의 협의는 법적 효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좀